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이해되실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드리는 어른들의 진정한 교육방송 언더스탠딩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이니까 아주 경건해지네요. 즐겁죠? 금요일이니까. 즐거워요. 즐거운데 기운이 없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제가 하는 일이 왜 뭐길래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내가 방송을 하나 그냥 질문만 찍찍 던지고 듣기 불편한 소리나 좀 가끔 하고 그런데 참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 우리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이 매우 중요한 이슈네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혹시 좀 편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 일이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예. 망사용요법에 대한 이슈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인터넷 망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죠. 돈이 들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다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망의 대부분을 유튜브 방송 보느라고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유튜브가 좀 돈을 좀 내라 좀. 근데 이거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애들을 좀 내라. 네. 그 우리나라는 백화점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교통이 혼잡해지면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트래픽 유발 부담금을 좀 내봐. 내보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는 이럴 수는 없다. 재밌는 게 죄냐? 우리가 보라고 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유튜브 조공 방송인가? 그래서 이런 이쪽 얘기 들으면 그래 좀 트래픽 유발 부담금이라는 것도 좀 내면 좋겠는데 또 콘텐츠 창작자가 왜 그거 돈을 내야 돼? 우리는 재밌는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재밌었어? 2% 안 프로 이런 애들이 언더스탠딩 정말 재밌게 유익하게 만드니까 그놈들한테 내라 그래. 그래 유튜브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라는 말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는 죄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양쪽에 어떤 논리가 오고 가고 있는지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이분은 취재 전문이죠. 인간문화재 취재가 안 되는 곳에 언제든지 투입하면 이따만한 걸 갖고 오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들어왔네. 닭고기는 많이 커. 잠깐 머리 좀 매만지면서 살짝 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고가 너무 광고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광고가 너무 없어서 그러네. 닭고기는 항상 많이 커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광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숨이라도 돌리게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망사용요법.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이렇게 너무 갈등으로 들을 필요 별로 없이 그냥 우리가 컨셉이 성인 방송이잖아요. 성인 교육 방송이잖아요. 성인 방송 맞습니다. 뭐 성인 방송이지 뭐. 그러니까 성인 교육 방송에 맞게 저도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고 왜 이런 논란이 생기나를 취재를 하다가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논란은 논란대로 그냥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의 그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는 지난 20일에 과기정통위원회 국회죠. 거기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어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게 한 7건 정도가 발의가 돼 있는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통신망 관리하는 통신사들한테 돈을 내라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다 돈 내라. 통신사들한테. 그래서 법안에는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망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왜 비용을 지불하지 않냐. 우리는 뭐를 많이 쓰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내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은 돈을 내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너넨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국내 사업자는 돈을 내는데 해외 애들은 왜 돈을 안 내? 내려면 다 내고 안 내려면 다 안 내든지. 예, 그리고 또 쓰기 또 오지게 많이 쓰는데 왜 돈을 안 내? 네. 이런 인식, 문제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예. 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잖아요. 많이 사용한 사람이 많이 내야 되고 국내가 내면 해외도 내야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제일 도발적이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아까 망사용료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에는 사용료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인터넷은 예.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한 달에 아예. 3만 원, 4만 원 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 돈은 접속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료, 예, 입장을 할 때 내는 돈이에요. 입장료. 예. 그러면 사용을 할 때는 돈을 내지 않아요. 잠깐. 입장을 해야 사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입장을 아니에요. 하는데 입장료도 말장난 아십니까? 야 비싼 입장료가 있고 싼 입장료가 있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표 하나,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 내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라고 해서 문을 크게 열어놓은 사람들은 접속료를 네. 많이 내요. 아 비싼 접속료를 아. 내고 예. 예. 근데 내가 조금만 사용할 거라 문을 조금만 있어도 되는 사람은 접속료를 적게 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을 열어놓고서 내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사용료를 내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접속을 예, 할 때 예. 돈을 내는 거지 사용을 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전화를 쓰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낼 때는 시간당이나 건당 돈을 냈잖아요. 사용한 네. 만큼 돈을 네. 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인터넷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접속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접속할지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 접속료를 내는 거고 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망이라는 거는 이 망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망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망 네트워크의 양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지역에 얼마나 촘촘하게 멀리까지 망을 깔고 있는가 그게 양적인 측면이에요. 예. 근데 질적인 측면은 망은 깔아놨는데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인터넷은 되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하나도 없어요. 볼 콘텐츠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망만 있으면 그 망에 뭐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놀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뭔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콘텐츠가 많다라는 거는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 콘텐츠 공급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망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망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때 망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요. 예. 예. 근데 그 망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려면 한국에 있는 망이 있고 한국에 콘텐츠 서비스가 있고 한국에 이용자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두 개의 망은 연결이 될 때 더 가치를 가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연결돼야 되겠죠. 망망대 웹이잖아요, 웹. 예, 예. 그래야 우리가 하죠. 뉴욕 타임즈에도 접속하고 그렇지. 뉴욕에서도 네이버에 접속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그 망 두 가지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이 될 때 더 가치가 높아져요. 예. 근데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너하고 연결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거기서 돈을 내게 되면은 이 망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입장할 때만 다 내고 예.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프리패스다. 그쵸. 에버랜드 처음에 들어갈 때 입장료 내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그쵸. 근데 그 에버랜드하고 서울랜드가 또 연결돼 있고 서울랜드가 롯데월드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면은 그 입장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놀 수 있게 되면은 그 전체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예. 이용자들의 편익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거기를 뭐 한 군데 사용하고 내가 한국망 사용할 때 돈 따로 내고 미국망 사용할 때 돈 따로 내고 뭐 일본망 사용할 때 따로 내고 뭐 한국에서 일본 거쳐서 미국 가려면
하면 일본에 돈 내고 한국에 돈 내고 미국에 돈 내고 하면은 이게 망의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망은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예. 망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라는 용어는 인터넷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내고 있는 돈은 접속료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 데이터 사용료 내는데 내가 동영상 보면은 네. 내가 사용한 것만큼 데이터 요금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용하는 것만큼 내는 거니까 내가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이거는 사용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무선이잖아요. 모바일. 예. 모바일에서 유선 인터넷망까지 가는 무선망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유선하고 연결이 돼야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무선망 사용료를 우리는 데이터 사용료라고 하면서 떼요. 그건 통신회사가 그렇게 프라이싱을 했다. 그렇죠. 다 그건 1인당 다 3만 원씩만 내면 100기가를 쓰시든 1기가를 쓰시든 똑같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예. 통신사들은 그럼 너무 많이 쓰는 애들이 너무 유리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싶어서 통신사들이 왜 그랬을까? 망 사용료는 원래 접속료만 있는 건데. 아 그거는 망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될 때 이 네. 망을 쫙 연결하면서 일로 가는 데이터도 있고 절로 가는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이걸 그냥 열어놓은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국내에 무선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통신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사용료를 그러니까 무선 데이터에 대해서 요금을 과금을 하는 거예요. 나와 통신사 사이에 만의 거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어요. 거길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접속료는 지불을 하게 되겠지만 예. 인터넷망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에버랜드까지 가는 택시비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거죠. 그거는 에버랜드 입장료 아닙니까? 사용료 아닙니까? 아니다. 예, 내 입장에서는 에버랜드 가려고 낸 돈이긴 하지만 예.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오면은 사용료를 안 낸다 그랬지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우리가 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알아서 해 그건. 그거는 뭐 택시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게 싫으면 예. 모바일로 접속하지 마. 예. 뭐 그런 거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사용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접속료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 알겠어요. 네. 그럼 접속료라는 건 어떻게 내냐면은 각자 자기 통신망에다 돈을 내요. 사용자가 이용자가 예, 내가 국내에서 KT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KT에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카카오가 KT망을 통해서 인터넷 세계에 들어온다. 그러면 카카오가 KT한테 내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국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내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입장했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한테 접속료를 내요. 네. 그리고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업체들은 미국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통신사한테 돈을 내요. AT&T. 넷플릭스는 AT&T에 돈을 내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SK 브로드밴드나 뭐 KT나 이런 데다 돈을 내는 거다. 그렇죠. 잠깐만 여기서 그게 사용자든 기업이든? 공급자든 예. 관계없이 접속을 하는 겁니까? 접속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접속료 개념으로 내는 겁니까? 예,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내가 이용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문이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네이버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이 넓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문을 넓게 가져가면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접속료를. 큰 대문을 냈다. 큰 예. 대문을 냈으면 비싼 돈을 내고 문이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작은 문을 내면 조금만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직원이 10,000명 있는 회사인데 10,000명짜리 문을 뚫었어. 10,000명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10,000명짜리 접속료를 내고 나는 수요자든 공급자든 관계없이 그렇죠. 나는 10,000명 정도가 매번 보는 무슨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라고 하면 난 그때는 다시 공급자가 되는데 그때도 10,000명분의 접속료를 낸다. 그렇죠. 공급자든 수요자든. 예.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뭐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이용자가 있고 콘텐츠 사업자가 있고 망 사업자가 있잖아요. 예.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셋이 다 잘해야 네트워크가 윤택해져요.
그거에 네. 대한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그 망사업자를 ISP라고 얘기하고 그 콘텐츠 사업자를 C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그냥 한국말로 계속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망에 대한 사용료는 없는데 접속에 대한 요는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럴 때 망하고 접속할 때도 접속료를 내요. 서로 망들끼리. 예. 미국의 인터넷망과 한국의 인터넷망이 만날 때 예. 그럴 때도 거기도 돈을 낸다. 접속료를 내요. 사용료를 내진 않고 규모에 따라서 둘이 만났을 때 여기서 생겨나는 접속료를 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뭐 예. 통신망 사업자가 일로 보내기도 하고 절로 보내기도 하는데 네. 누가 누구한테 접속을 하는 거지? 그렇죠.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돈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큰 네트워크 사업자가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한테 돈을 낸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큰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예. 여기는 막 되게 재밌는 서비스도 있고 이용자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작은 네트워크에는 그냥 거기에는 뭐 서비스도 별로 없고 이용자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나에게 이용자를 더 많이 데리고 오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쪽에는 좋은 콘텐츠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쪽 망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내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네트워크가 유리하다는 뜻이네요. 큰 네트워크에 붙고 싶어 하죠. 붙고 싶어 하죠. 예. 그냥 둘이 붙여놓으면은 예.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너무 유리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큰 네트워크에 붙여놓기만 하면은 와 저기 있는 콘텐츠와 그렇지, 이용자를 그렇지, 내가 그렇지. 다 끌어올 예, 수 예, 있네.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 집은 원룸이고 안승찬네 집은 100평이면 예. 야 우리 서로 집 서로 트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막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려면 내가 돈 내야 되죠. 그쵸. 그 얘기죠. 예. 그리고 큰 네트워크 둘이 붙을 때는 서로 돈을 안 내요. 쌤쌤이니까. 예. 그 나랑 너랑 붙으면 나도 너 망에 들어가서 우리 이용자와 우리 콘텐츠 공급자가 좋고 너도 내 망에 들어와 가지고 이용하니까 좋고. 큰 네트워크 사용자가 엄청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당연하네요. 예,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거를 트랜짓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 비슷한 크기의 사업자가 둘이 붙을 때는 피어링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업자는 작은 거죠. 미국의 사용자에 비해서.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거를 순위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티어 1 그룹과 티어 2 그룹과 티어 3 그룹과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티어에 있는 네트워크가 둘이 만날 때는 서로 돈 안 피어링을 해서 돈을 안 내요. 예. 근데 1티어 네트워크와 2티어 네트워크가 만나면 2티어 네트워크가 트랜짓 비용을 지불을 해요. 상위권 사업자한테 돈을 낸다. 예. 그래서 알겠어요. 그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 이게 이런 거 다 있구나. 다 이게. 논리가 있네. 야 이게 오. 빌드업이 오늘 잘 되는 느낌이네. 이렇게 빌드업이. 아 이런 법이 있었어요? 네, 네. 법은 아니고 네. 자율적으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정 그래. 국가의 법으로 그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더 아하. 풍요롭게 우리 사용하려면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그랬어. 할까? 네. 얘가 짱이야라고 굳이 누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예. 얘가 짱이고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있었어. 저기 해자님이 되게 아주 그냥 결정적인 원칙은 아쉬운 놈이 돈 낸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애가 그렇죠. 아쉬우니까 아쉬운 애가 큰 애로 붙는 게 좋으니까 아쉬운 놈이 늘 돈을 낸다. 예. 서로 아쉬운 게 없으면 서로 돈을 안 낸다. 그게 룰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순위에 보면은 뭐 미국에 있는 통신사가 좀 많고요. 예. 뭐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인도, 아하. 작은 나라,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여기에 통신사 중에 티어 1 그룹에 속해 있는 데가 있고요. 예. 여기 유럽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KT가 49위 정도로 티어 2 그룹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SK 브로드밴드가 98위, 유플러스가 100위 정도로 야. 티어 2 그룹으로 돼 있어요. 그럼 KT, SK, LG 사이에는 서로 접속하든 어떻게 하든 서로 정산 안 해요? 그쵸. 아하. 그러니까 이 같은 티어 티어 2 그룹에 있는 기업들까지는 정산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해외 네트워크 중에 티어 1에 있는 네트워크들과 접속을 하면은 그 트래픽 규모에 따른 접속료
따라서 돈을 내게 됩니다. 네. 이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조금 달라집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이 통신 3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티어 1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3사가 정보를 교환할 때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접속료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온세텔레콤이라든지 세종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유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네. 티어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티어 1 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때는 데이터를 거래를 할 때는 접속료를 냅니다. 국내에서도 네. 예,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점점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지게 됐는지를 보면은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서비스만 이용하게 될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트래픽을 별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해외 통신망에다가 트랜짓 비용을 많이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그 중에서도 용량이 굉장히 큰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됐는데 이 동영상 서비스의 가장 강자인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래픽을 엄청나게 땡겨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 트래픽이 많은 순위를 보니까 지금 과기정통부의 순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글이 1위로 27%, 넷플릭스가 7%,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네. 여기가 3.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군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8%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 3분의 1을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트랜짓 비용을 많이 안 내다가 굉장히 트랜짓 비용을 많이 내게 된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트랜짓 비용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KT 통신 회사가 미국의 회사랑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돈을 내죠. 근데 그때도 큰 문을 여느냐 작은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유튜브, 넷플릭스를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럼 큰 문을 내야 돼.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럼 돈을 더 많이 냅니까? 그 트랜짓 비용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네, 게 네. 망과 망이 접속했을 때 거기에 트래픽 양에 따라서 티어 1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티어 1하고 붙여놓으면 예. 양쪽에서 여기서 일로 보내나 여기서 일로 보내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는 그런데 거예요. 작으니까 낸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EBS 교육 방송에 어떤 분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미국에서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갑자기 그걸- EBS의 그 강사님 보려고 예.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접속하기 시작해. 예. 그래도 우리가 돈 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들 간의 협약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율대로 뭐 Mbps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별로 안 궁금한데 예. 다만 그때도 야, 갑자기 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우리의 KT망과 미국의 AT&T의 망이 이렇게 닿아야 되는 거라면 예. AT&T가 더 크니까 티어 1이니까 쏟아지는 미국인들만큼 KT가 돈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EBS의 그 강사님한테 좀 그만 좀 인기 있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야, 펭수가 아주 큰일을 했네. 펭수. 근데 우리가 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과거에 이 문제, 이 망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은 2번이 있는데 네. 한 번은 그 페이스북이랑 한번 싸운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넷플릭스랑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1위인 구글이랑은 싸우지 않을까? 그러게요. 넷플릭스가 먼저 미워서. 아니 어차피 한 사람이랑 싸워서 결판이 나고 결론이 나면 네. 예. 어차피 다 어차피 똑같이 1, 2, 3위한테 나니까. 다 적용이 될 텐데 예. 약간 굳이 좀더 돈 많은 친구하고 싸우면 그렇지. 예. 벅차잖아요. 그렇죠. 약간 약한 고리를 노린다. 그러니까 예. 똑같은 짓 하면서 약간 만만한 친구부터 너 일로 와봐. 그러고 있다. 맞아요. 이게 협상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좀 더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유리한 환경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1위인 구글이랑은 싸우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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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망사업자와 여기 콘텐츠 사업자는 공생 관계예요. 둘 다 잘해야 네트워크가 훌륭해지고 거기에 이용자들도 편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티어 2 그룹이고 이 유튜브가 속해 있는 미국은 티어 1 그룹일 때 이게 트랜짓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구글도 알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서는 일종의 다양한 비용을 좀 부담을 해주는 협상들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협상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 이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건데 캐시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 표로 보여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유튜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콘텐츠를 한국까지 땡겨오게 되면은 트래픽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게 한국에다가 캐시 서버를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구글에 있는 서버에 두는 게 아니라 캐시 서버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유저들이 구글에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땡겨오기 때문에 네. 트랜짓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 알겠어요. 예.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기 보면 CCC 돼 있잖아요. 네. KT,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세 군데 모두 캐시 서버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과 통신사 입장에서 야 구글 너네 때문에 지금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내가 트랜짓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랬더니 구글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니네 한국에다가 캐시 서버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은 너네 사용자들은 우리 캐시 서버를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너는 미국 서버랑 트래픽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 캐시 트랜짓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구글이 무슨 과금을 합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이용자들한테요. 만약에 통신사가 나 너 안 받을래, 나 너 때문에 트랜짓 비용 너무 많이 나와, 너 거 차단. 알겠어요. 예. 구글 뭐 프리미엄 10,000원 내고 뭐 하는 그런 거라도 사용자가 많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구글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캐시 서버를 제공을 함으로써 KT나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하고의 갈등이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용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땡겨오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속도라든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구글에서 한국에다가 캐시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워낙 넷플릭스에 미국에 있는 서버를 가져오는 게 영화를 고용량이다 보니 예. 넷플릭스도 홍콩, 일본 이런 인근에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갖다 놓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건 여기에서만 가져가. 그러면 너희가 그냥 이건 무료로 가져가도 돼. 소위 말하는 트랜짓 비용은 예. 안 내도 돼. 그게 너희도 좋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좋아. 그렇게 했는데 예. 왜 SK 브로드밴드는 거기에 반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SK 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러니까 SK 준비해 넷플릭스 오신 대로 해주세요. 네. 준비한 순서대로요. 네. 그럼 페이스북 얘기가 먼저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 어차피 지금 한국에 있는 망사업자 세 군데는 같은 티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호간의 자료를 공유할 때는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예. 최시선은 그래서 그렇죠. 예. 페이스북은 KT에다가만 캐시 서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SK 브로드밴드 사용자나 LGU 플러스 사용자나 네. KT에 있는 캐시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땡겨올 때 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캐시 서버를 KT에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예.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왜 그랬는지 제가 그 취재를 못했는데 네. 갑자기 한국의 과기정통부에서 고시를 개정을 하면서 국내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했어요. 예. 같은 티어임에도 불구하고 예. 서로는 누가 큰애 작네 따지지 말고 예. 아무튼 정산을 해. 예. 그 옛날에는 그냥 뭐 주는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으니까 퉁치자. 요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예. 국내에서 통신사업자 세 군데가 정산을 하도록 한 거예요. 결국 똑같더라도 하여튼 해. 예. 왔느냐 갔느냐 이런 그렇지. 거 정산해 보자.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정산해. 그랬더니 갑자기 KT가 이제 열받는 거죠. 아니 그렇지. 지금 우리 캐시 서버 통해 가지고 내가 자꾸 보내고 있는데 왜 오만 페이스북 사람들은 왜 다 일로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아유 그러면은 저희가 SK 브로드밴드 그 이용자들이 가는 거는 저희가 홍콩에서 보낼게요. 홍콩에는 캐시 서버가 있으니까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SK 브로드밴드 이용자들에게는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KT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예. 뭐 KT 이용자도 아닌데 KT가 돈을 더 많이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 이용자에 대한 회선을 홍콩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뭐 약간 좀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안정감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게 접속 경로를 변경해서 이용자에게 해를 줬다고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에 캐시 서버 갈 때는 괜찮은데 너 왜 갑자기 네 맘대로 홍콩으로 홍콩으로 보내가지고 돌려? 페이스북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끼치냐? 그러니까 아니 아니, SK가 뭐 돈 너무 많이 낸다고 그래서 사정 한 봐드린 거라면서요. 건데 네. 왜 저희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라고- 소송을 걸었죠. 음. 그래서 1, 2심까지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어요. 예. 뭐 왜 그런지는 적당히 좀 대충 우리가 이해- 상식적으로 상상해 볼 네. 수 있겠죠. 예. 그리고서 여기서 좀 협상을 또 한 거예요. 여기서 소송도 걸렸고 SK 브로드밴드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SK 브로드밴드 이용자라는 게 결국은 페이스북 이용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리 뭐 나 페이스북 싫어요. 왜 나 차별합니까? 이러니까 페이스북이 통신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직접 접속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어디에다 직접?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SKB하고 LG U+에 그냥 직접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럼 트랜짓 비용 좀 일부 보장을 해줄게. 아 그냥 지난번처럼 KT에 물려서 자연스럽게 써 홍콩으로 오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KT가 돈 물어야 되니까 예. 그러지 말고 내가 그 SKB하고 홍콩 안 거치고 SKB하고 LG U+에다 그냥 쏴주는데 그럼 니네 트랜짓 비용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보상해줄게. 아. 오케이. 이거를 상호 합의를 한 거예요. 사실상 셋 다 쏴주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예. 3, 4에 다. 그쵸. 아까 구글 같은 경우는 각자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쏴줬던 거고 예. 네. 여기는 KT에만 캐시 서버가 있었는데 갑자기 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하나 끊었다가 소송 걸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생기니까 페이스북과 통신사들이 협상을 해서 아 그럼 일정 비용을 보존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SK와 LG에도 캐시 서버를 달아준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뭐 그러니까 캐시 서버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냥 다른 비용 다른 정산을 한 것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그게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접 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나는 캐시 서버고 하나는 불명확하지만 두 개는 직접 페이스북에서 SK 브로드밴드와 LG U 플러스로 가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그거 얼마나 든다고 뭐 이런 든다고. 느낌이네. 약간. 좀 어려워요 좀. 화이팅. 이런 거네. 그런 그렇게 뭐 느낌인데. 결정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망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상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예, 그렇게 예. 합의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게 꽤 있다가 아니라 국룰입니다. 그게. 네. 그럼 뭐 하여튼 잘 근데 해결됐네요.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주면 이게 서로 간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이게 뭐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망사업자 마음에 안 든다고 야 그럼 나 저거 안 해. 그 망사업자가 야 나 너 싫으니까 너 꺼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망 전체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좋을 건 않잖아요. 아닌데 예. 페이스북 정도 되면 SK가 우리는 페이스북 그럼 잘 접속 안 시켜드릴래요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아쉽냐 SK가 아쉽냐 생각하면 저는 SK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자들이 SK한테 자꾸 전화할 거 아닙니까? 왜 페이스북 접속 안 되냐? SK 브로드밴드로 접속한 사람은 페이스북이 안 돼. 그럼 막 그렇지. 난리 나지. 그럴 때 어.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페이스북이라 안 해요. 페이스북 굳이 하시려면 KT로 넘어가세요를 하고 말할 수 통신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 그냥 개별 사업자의 이익 얼마 주고 얼마 받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뭐 너 한번 죽어볼래 내가 죽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갈등이 되게 심화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그렇겠죠. 모두에게 뭐, 이롭다라는 게 스탠다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북은 잘 해결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KT의 캐시 서버가 있고 예. LG U+의 캐시 서버가 있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일본 홍콩에 있는 캐시 서버에서 보내줘요. 네. 그럼 이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왜 홍콩이나 일본의 캐시 서버까지 갖고 왔냐? 그거는 자기가 미국에서 바로 쏘게 되면은 여기서 트랜짓 비용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일본이나 홍콩까지는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묘한 그 협상 문제들이 걸리면서 여기 아까 전에 아까 그 페이스북은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을 맺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러면은 LGU 플러스에 접근을 했을 때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나한테 직접 들어오면 나는 트랜짓 비용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 라는 네. 부담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일단 캐시 서버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 받고 하나 더가 뭐냐면 내가 셋탑박스에다가 네 거 어플리케이션 올려줄게. 아, LGU 플러스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그건 자기가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을 기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셋탑박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리모컨으로 그냥 TV 보는 사람은 그걸 네네네. 볼 수 없어요. 네. 그럼 통신 사업자는 LGU 플러스가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면 거기서 바로바로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거기에 넷플릭스라는 버튼 달아줘야 되죠. 버튼 달아주는 거. 그렇죠. 예. 그거를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공급 등에 대한 베네핏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KT하고 했고 LGU 플러스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KT가 아니라 왜 SKB랑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KT나 LGU 플러스가 아니라 SK 브로드밴드랑 싸우게 됐는지를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네. 여기서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서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을 빚고 그 사건들이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팀장님 저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일본 홍콩에 있는 그 캐시 서버. 캐시 서버에서 예. SK 브로드밴드로 오는 걸로는 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트랜짓 비용이라는 게 많이 안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나머지 KT와 LGU 플러스는 그거 외에도 추가로 더 협력할 걸 찾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SK 브로드밴드가 협상을 안 하고 갖고 소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LG나 KT가 일정하게 비용을 부담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뭘 비용을 부담해요? 트랜짓 비용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콘텐츠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까에 대한 협상이거든요. 네, 그럴 때 예. 페이스북처럼 그냥 우리가 좀 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저기에는 우리가 그럼 넷플릭스를 셋톱박스에 넣어줄게. 예. 그게 우리한테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가 뭐 LGU 플러스 통해서 들어오면 내가 얼마 떼어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죠. 있겠죠. 네.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없다는 오케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인터넷에는 사용료가 없다. 예. 접속료만 있을 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이 좀 가시죠. 네.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떤 예. 룰로 돌아가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네. 재판에서 SK 브로드밴드가 근데 이겼습니다. 예. 이겼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용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연결에 대한 대가. 연결에 대한 대가는 원래 내야 된다는 접속료. 거. 접속료는 원래 내야 아니요,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한국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 연결에 대한 대가. 근데 그게 망 사용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이 약간은 이제 그 한국 재판부가 한국 쪽의 편을 좀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터넷의 기본 원리에 따른 사용료는 없다라는 개념을 컨셉을 흐트러뜨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연결에 대한 대가가 뭐냐? 네. 그러면 나는 그냥 쏴도 되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캐시 서버 좀 만들어 줄게.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좀 보상을 좀 해줄게 라든지 뭔가 다른 뭐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너네한테만 줄게 라든지 이런 식의 연결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을 쓴 게 재판부가 비록 그 SK 브로드밴드 쪽에 승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과금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일정 부분 트래픽을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용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네. 예. 조금 전에 SK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넷플릭스가 1심에서 이겼죠. 예, 예. 1심에서.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둘이 분쟁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예. 네가 좀 부담하지, 네가 부담하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협상이 되면 되는 거고, 뭐 앞으로 더 잘 보이고 싶으면 내가 양보하는 날면 거고, 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고 분쟁이 났다는 건 그게 합의가 잘 안 됐다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재판으로 가서 재판장한테 지금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재판장님이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송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아까 전에 해야지. 1심이 SK 브로드밴드 편을 들어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라는 개념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니네가 많이 썼으니까 사용료를 지불해 네. 라고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연결에 대한 대가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연결에 대한 대가라는 거는 아까 구글처럼 캐시 서버를 해준다거나 예. 네. 아니면은 넷플릭스가 LG 플러스에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빚어지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게 그 과거 통신업의 주인공은 통신사였습니다. 네. 이거를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망구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통신망을 깔게 되면은 딴 사람은 딴 데다 깔고 둘이 연결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독과점이 불가피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점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네. 거의 모든 걸 규제하고 예. 거의 심지어 가격까지 규제를 하죠. 예.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콘텐츠 사업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대박이 난 엄청나게 큰 회사들도 있겠지만 정말 소소하게 그냥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는 무한 경쟁 시장이고 그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고서 봤을 때 예전에는 이 통신업의 주인공이 기간통신 사업자였는데 어느 순간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이 망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KT하고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제가 차트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KT는 10년 전 주가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네. 0.8% 정도 올라간 정도 수준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400%가 올랐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면은 통신 사업자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데 이 거기 위에서 했던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다 그 위에서 활동하는 이 중에 CAP라고도 네. 하고 CP라고도 하는 사업자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통신망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5G, 6G 가게 되면 비용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에게 많은 요금은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이 정도 버티는 거는 통신사들이 아 이거 우리 통신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도 콘텐츠 사업을 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KT가 뭐 우당탕탕 우영우를 만들고 뭐 SKT가 뭐 메신저 서비스도 하고 뭐 싸이월드도 하고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부가 통신 사업자인 나머지 회사들은 통신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존 통신 사업자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이 해외 통신 사업자들에 비해서 접속료를 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통신사의 망접속료는 미국의 한 4배, 유럽의 한 7배. 접속료 자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비싸요. 그건 소비자도 내고 사업자도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랜짓 비용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 해외 콘텐츠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통신사는 얘기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접속하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예. 조고속 인터넷 한 달 쓰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비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 기업이 얼마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뭐 기업마다 이
망이 달라가지고 이걸 예. 평균 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자료에서 뭐 미국 4배, 뭐 비싸다는 유럽 컨센서스가 7배. 있다. 예, 그게 뭐 배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한국 접속료가 비싼 거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1등급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트랜짓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은 시시때때로 이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해요. 하겠네요. 이해돼요. 예. 이러다 보니까 2012년에도 유럽의 통신사업자협회가 트래픽 지용을 측정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발신자 지불 방식 모델을 선택하자. 발신자가 지불하는 그러려면 그건 대부분 콘텐츠 사업자겠죠. 거기다 지불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OECD에서 그건 아니다. 자유협정에 의해서 피어링과 트랜짓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다. 피어링 시장은 퉁치는 거, 트랜짓 시장은 비용 정산하는 거, 비용 정산하다가 같이 협상해서 하는 거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요. 유럽의 전자통신 규제 기관인 베렉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은 분산화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통신 전달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발신자 지불 방식은 근본적으로 충돌을 한다. 그리고 트래픽을 측정하고 과금하는 과정에서 가치 사슬 전반의 거래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CP하고 한국에 있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그냥 둘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망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중국망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망을 통해서 갈 때 그럼 거기 지나가는 애들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망 사용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 기업은 내는데 미국 기업은 왜 안 내라고 했을 때 그럼 한국 기업도 그럼 통신사 편을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속해 있는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2013년에 KT가 우리가 기가 인터넷망을 전국에 설치할 테니까 사용한 만큼 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인터넷 종량제라는 걸 도입해달라 그랬어요. 네. 망 깔 테니까 망 깔면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는 통신사가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는 아까 그 원칙의 문제, 기본 원칙의 문제 그리고 그게 생겨났을 때 트래픽에 대한 정산과 그 계측 과정에서 비용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 얘기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는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이런 데는 돈 안 내는데 예. 왜 네이버 카카오는 돈 내냐? 예. 또 뒤집어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착하게 잘 내는데 너희 외국계들은 왜 안 내?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왜 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예. 왜 내는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통신사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내 통신사에 접속해야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내는 거고. 예, 접속료를 내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는 미국에 있는 그럼 유튜브가 우리나라 회사였으면 당연히 돈 내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버에서 우리나라 통신사로 더 접속을 하면 당연히 내죠. 그러면 유튜브는 그 나라 통신사 뭐 AT&T든 어디다가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 통신사에 내는 것 같은 성격의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내야죠. 접속료를 내야 되고 한국에다가 서버를 둬서 한국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한국 통신사에 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금 문제 같은 거네요. 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난 미국 가서 세금 낼게. 굳이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지 마. 예. 그리고 서로 마찬가지야. 한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그 돈 내는 것도 우리는 안 거둘 거야. 예. 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세금보다 더 글로벌하게 네.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변경도 할 수 있고 협약도 맺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의 그냥 룰 같은 거예요. 근데 권태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우리 원칙 처음에 설명했던 원칙으로 설명하려면 예. 우리가 넷플릭스에 접속하거나 예.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도 다 우리 뭐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우리 통신망이 우리 앞에는 있고 예. 대행해주는 통신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통신 사업자는 미국의 통신 사업자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요 둘 간의 문제지. 예. 돈을 너무 많이 내. 뭐 그거는 이 둘 간의 문제지. 왜 이 우리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나 유튜브와의 문제가 되는지가 조금 여전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네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미 그 미국의 통신 사업자한테 돈을 낸다면서요. 접속료를 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나는 미국의 통신 사업자 돈 다 냈어. 예. 내가 많이 쓴다며 그래서 난 많이 냈어. 그럼 난 돈 다 내는 건데? 그럼 네 미국에 있는 통신사와 KT하고 싸울 문제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니까 부담스럽고 돈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룰이 이미 있긴 합니다만 예. 유튜브가 혹은 뭐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이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이니 그렇죠. 그러나 돈을 달라고 할 방법은 그 논리는 없으나 야 우리끼리 좀 서로 협상을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협상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못 받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거를 협상으로 풀지 않고 법정으로 갖고 가서 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가 약간 좀 전 세계 상식과는 다른 거구나. 네. 그런 거죠.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를 일종의 그 좀 현실성은 좀 없지만 솔루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은 이 문제가 국내 통신사들이 티어 2라는 거에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남한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국제적인 통신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통신망의 대부분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일본에 연결이 돼 있고 네. 그 일본을 통해서 해외로 다 나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티어 2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트랜짓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이 그 해외망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망 사업자가 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망 투자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해서 생겨나는 트랜짓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할 때는 좀 더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좀 망 투자를 강화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티어1 통신사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티어1 통신사가 국내에 한 개만 잘 있어주면 국내 정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보는 우리끼리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망 투자 같은 경우에 구글은 사실 자기들이 직접 사업자는 아니지만 거의 10년 동안 한 2조 원 이상 통신 인프라에 투자를 해요. 해저 인프라를 직접 깔아서 자기 해저 인프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통신사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통신사가 특별히 비용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콘텐츠 공급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네. 해당 통신사들은 트랜짓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까는 거고 뭐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데도 뭐 카메룬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까지 통신망을 해저 케이블을 다 깔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안보적인 차원은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뭔가 전쟁 같은 게 나서 네. 특정 국가에서 야 니네 거 막을 거야, 니네 거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망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웹사이트 접속하는 건 그럼 일본이 미국으로 가는 그 망 덕분이다. 우리 돈은 내는 것 같지만 돈은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돈은 이제 접속 비용이라는 걸 또 내게 되는데 어쨌든 안주버적인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트래픽이 많은 해외 사업자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협상에 의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CDN이라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국내에 서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야 디즈니 플러스도 동영상 하는데 왜 돈 안 내냐? 왜 갈등이 없냐? 라고 한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글처럼 캐시 서버라든지 직접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에 있는 CDN에다 맡겨요. 그러면 CDN은 국내 통신사에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하고 통신사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외 콘텐츠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의 어떤 통신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CDN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비용 지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베네핏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그런 협상을 좀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콘텐츠 업자들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오히려 이거를 법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법으로 제도화해서 이걸 이렇게 계측해 갖고 이렇게 돈을 받아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미국에서 뭐 그래? 그러면 너네 네이버 웹툰 보는 애들 그러니까 미국 들어오면 다 돈 내. 야 BTS 동영상 보는 애들 그 미국에서 볼라 그러면 저 하이브 니네가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동영상 많이 보고 하니까 구글도 돈 벌고 넷플릭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 비용 절감 좀 하게 조금 같이 좀 협상 좀 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어디든. 예. 그리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뭐 아기상어가 뭐 전 세계 1등하고 BTS가 1등하고 한다면 이게 아까 망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도 있지만 큰 콘텐츠 사업자와 작은 콘텐츠 사업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콘텐츠 사업자들 덕분에 또 큰 콘텐츠 사업자인 유튜브 같은 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망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개별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돈 많이 버는 너한테 내가 좀 돈 좀 받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던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여기에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신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근에 망사용료법과 관련돼서는 유튜브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돈을 내게 되면 원칙에 위배되는데 한국만 돈을 내는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뭔가 이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유튜버의 입장이고 통신사업자는 우리가 계속 설비 투자를 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그 망 인터넷 사용료를 더 거둘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양쪽이 하여튼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사람들한테 돈을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인터넷 사업자하고 통신 사업자의 이익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통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들끼리 트랜짓을 하는 거고 콘텐츠 산업은 그 위에서 무한 경쟁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하고 경쟁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돈을 빼서 일로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 이용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거야. 그리고 여기는 니네가 돈 안 내갖고 나에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이용자들한테 돈 많이 그 불이익을 줄 거야.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둘은 서로 자해 행위하는 좀 것 이상해요. 같은데. 그러니까 둘은 같이 경쟁 구도가 아닌데 망사업자는 망사업자가 경쟁하는 거고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나 이익 줄어 내가 여기 주면 우리 이용자 거 뺏고 이 이용자 거 뺏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웃기잖아요. 왜 통신사한테 뜯기고 왜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또 뺏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그 재무제표를 그냥 기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때문에 통신사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 예. 그러나 그거를 그 콘텐츠 업체에게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국제적인 인터넷망의 룰에 어긋나는 행위다. 예. 그 어긋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싶으면 각자 알아서 협상을 하는 게 이 동네 룰이다. 예. 협상이 안 되는 것도 각자의 책임이고 되는 것도 각자의 성과인데 예. 이걸 법을 만들어 주세요 또는 죄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어색한 거다. 예.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로는 그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으니 적절하게 잘 합의하면 제일 좋겠다. 합의가 안 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둘 사이의 이익 배분 문제고 우리는 진짜 그 네트워크 전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망 좀 잘 열심히 깔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콘텐츠 재밌게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그 네트워크 전체를 풍요롭게 하도록 요구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동영상이 앞으로도 더 8K 뭐 16K 이렇게 나오면 망이 더 부하가 걸리고 비용이 더 들 텐데 예.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게 부담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한 달에 4만 원 내던 거 8만 원 내세요. 라고 해서 풀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건 결국 그 여파는 콘텐츠 제공업체한테도 가겠으나 예. 그렇게 하는 게 룰이거나 지금까지의 방향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려고 우리 통신 사업자들이 우리 통신만 비싸니까 지금 요금 한 2배 올릴게요. 근데 뭐 이게 아무래도 필수제다 보니까 이게 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적긴 하겠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반토막 났다 그러면 뭐 넷플릭스나 구글 입장에서도 한국의 이용자 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자해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같이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야. 그게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서 누구한테 좋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유럽에서도 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사업자들이 우리 망사용료 내게 받게 해달라. 그 국내 안에서도 KT가 망사용료 받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이게 그 인터넷의 룰이다 보니까 그렇고 한 국가에서 그걸 룰을 정할 때 이걸 또 사용료라는 규제를 정해버리면 그냥 뭐 오케이 그럼 나도 그래갖고 뭐 미국에서도 우리망 사용하려면 전 세계 항공 들어왔을 때 돈 내, 유럽도 다 돈 내. 그러면은 그게 그럼 저기 네트워크랑은 연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이렇게 끊기 시작하면은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주는 풍요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큰 돈이 아니었으면 합의가 좀 잘 됐을 텐데 네. 돈 자체가 좀 큰 돈이다 보니까 양쪽도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는 언더스탠딩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뭐 접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재미없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예. 꽤 해결되는 문제네요. 아니죠. 그러면은 인터넷망을 접근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안 느끼게 되고 네. 우리 언더스탠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KT에다가 그 통신사에다 돈을 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그 통신 사업자들의 무선 데이터 실적이 반토막이 나고 실적이 발토막 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넷플릭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KT나 SK도 사정 다 이해되고 예. 그냥 언더스탠딩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끊을 수가 있어야지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니까. 네. 지금 네. 뭐 지방 방방곡곡에 네. 인터넷을 지금까지 안 쓰시던 분들이 언더스탠딩을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어떡하지 우리 책임져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안은 저희가 네. 앞으로 뭐 돈 버는 대로 네.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네. 둘이 싸우지 말고 사실 뭐 구글, KT, XKT 돈 벌어봐야 그들이 예.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거와 저희가 관련해서 내겠습니다. 박경신 교수님이 콘텐츠를 많이 댓글에서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 섭외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좀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어허.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든지 전해주시면 네. 저희가 항상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죄책감도 느껴지죠. 네. 알겠습니다. 네,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